여러분들 그 미국에 있는 분들은 대충 이렇게 소개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한 6개국이 모여 있습니다. 이 모임 위에서 5개 나라에서 지금 합동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저희가 지금 모인 모임이 5차원 교육 포럼이라는 거예요. 이 5차원 교육 포럼이라고 그러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 5차원 교육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다이아몬드 칼러 글로벌 아카데미 그랬는데 우리가 이 5차원 포럼을 지금 열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럼 이 기관은 또 뭐 하는 데인가? 그것도 좀 아셔야 될 거고요.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할게요. 저는 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공학 쪽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나서 저는 원자력 연구소에 오래 있었고요. 거기서 초전도체라는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전도체 연구 실장을 했고요. 무척이나 제가 과학이 재밌어서 열심히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100여 편의 논문과 한 10편의 제가 특허를 갖고 있고요. 과학자 중에 이렇게 역사에 나와 있는 거 그렇게 쉽진 않은 건데 저는 어쩌다 하다 보니까 오늘의 역사라는데도 이렇게 수록되고 나름대로 그냥 제가 과학자로는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았는데 제 삶이 지금부터 꼭 한 25년 전에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제가 발을 한 군데 잘못 담은 거죠. 제가 그 당시 중국에 있는 연변과학기술대학에 부총장으로 와서 좀 이렇게 섬길 수 없냐 그래서 그냥 어쨌든 한 2, 3년 정도 하러 갔는데 3년 한 게 아니라 그냥 거기 가서 못 태어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또 몽골 국제대학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지금 루안다까지 해서 제가 4개 대학의 총장을 좀 했고요. 2군데 고등학교 교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이런 교육들이 뭐 카이스트를 아시잖아요. 카이스트의 미래교육연구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저희 교육들이 미래 교육의 핵심으로 정리되어 있고요. 이런 모든 교육 체계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디아 글로벌 학교라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교육을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가 거기 이제 헤드마스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교육의 얘기를 나누지만 제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과학자 아니야? 그런 생각이 좀 들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좀 이렇게 낯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소개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과학자로 있다가 교육자로 이렇게 그 돌리게 된 이유가 바로 이제 중국에 갔었을 때 우리 조선족 우리 동포들이 많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굉장히 아픈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뭐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뭐 공부를 안 해서 놀았다. 뭐 그런 거는 또 자기가 책임져야 될 몫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고요. 누구든지 잘 되길 원하고 뭔가 노력을 시작해요. 여러분들 혹시 공부 못하고 그런 애들이 원래 쟤네들은 공부를 못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분석이 잘못되어 있어요. 공부 못한 애들도요, 다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첫 번째 교육 시스템에서 만난 가장 안 된 게 뭐냐면 다 성공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마음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성공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자녀 교육을 하다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아이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근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많은 접근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됐을 때가 있어요.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 원하는 거를 진짜 얻는 사람은 20여 프로밖에 안 돼요. 자기가 원하는 거 거기 아니야. 그냥 이렇게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런 걸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근데 과학자들은요, 그럴 때 방법을 찾지 않아요. 그냥 요인 분석을 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는 결과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문제를 부닥치면서 성공하지 못하고 그 원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해요.
수용성이라는 거예요. 수용성이라는 건 받아들이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교육을 하잖아요. 그럼 열심히 교육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걸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아이는 변화돼요. 근데 아무리 주더라도 안 받아들이는 애들은 뭘 하더라도 안 돼요. 좋은 학교를 보내도 안 되고 좋은 가도 학원을 보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쉬운 원리예요. 우리가 밭이 있어요. 거기다 우리가 씨앗을 뿌린다고요. 근데 씨앗이 좋은 씨앗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렸더라도 밭이 나쁘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우리가 삶에 생긴다니까요. 우리 좋은 학교, 좋은 가외, 학원 뭐 하더라도 애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수용성의 문제가 중요한데 수용성은 놔두고 외적으로 뭘 더 해줄까에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냥 되는 집은 여전히 되고 안 되는 집은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알고 나서 그 다음을 더 분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용성이 문제라 그러면 왜 수용성이 깨졌는가를 알아야 된다고요. 수용성이 깨지는 이유는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5차원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5가지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채점을 매겨야 돼요. 물론 이 채점은 누구한테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채점 매기면 돼요. 여러분들이 매긴 점수가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의 점수고 여러분들 자식의 점수예요. 수용성이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의 상태예요. 인간은요, 살면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때 2종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생겨요. 하나는, 나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그때마다 이겨내고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100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 이제 100점이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잘 이겨내는 것 같다가 어느 정도가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무너져요. 내가 해봤자 뭐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를 더 만들어요. 나는 그거 하기 싫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안 되니까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 완전히 그 정도를 그냥 50점이라고 보자고요. 그렇죠? 뭐, 그런데 인간은 그 중간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몇 점짜리시냐는 거예요. 어려움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 정도는 얼마냐는 거예요. 왜 이거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내가 마음으로 포기하잖아요. 그럼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 비언연계에서 그걸 안 받아들이게 잘라버려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70점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더라도 70점짜리 인생 살다 가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점수 매겨요. 그게 여러분들 진짜 인생의 점수예요. 2번째는 몸의 점수예요. 몸의 점수라는 건 뭐냐면요. 인간의 몸을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잠을 많이 잔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한번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들어보신 분도 있군요. 왜 걔네들은 잠을 잘까? 우리 같은 과학자들은 관심 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아이들이요, 초, 중 정도의 때는요, 희망이라는 걸 가져요. 공부를 못해도 내가 언제 되겠지. 이런 희망을 가져요. 근데 고1 되면 얘기가 달라진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이 딱 됐는데 시험을 봤어요. 근데 못 봤어. 그럼 아이들도 알아챈다니까요. 내가 고1 때도 안 되는 거 보면 내가 헛된 희망을 품었다는 걸 알아버려요. 그게 뇌에서 인식을 딱 하잖아요. 그럼 뇌가 어떤 명령을 내냐면요. 잘하는 거예요. 이게 뇌가 보호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왜냐하면 이해 안 되는 걸 듣잖아요. 그럼 뇌가 혼란이 와요. 사실 고문 중에 지독한 고문이 뭐냐면 모르는 걸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애들이 왜 학교에서 저렇게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그게 고문의 장소라니까. 못 알아듣는 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중학생이면 45분을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럼 아이들이 그 중에 45분을 딱 집중하고 걔네들을 100점이라고 그러자고요. 자는 애들은 빵점이에요. 이렇게 50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수업 시간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멍하니 딴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지. 그리고 다시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지금 60분을 지금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점수를 알아요.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게 있다. 여러분들 딴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몸은 이미 결정돼 있어요. 그게 70점짜리다. 그럼 여러분들 뭘 하더라도 70점을 못 넘어요. 세 번째, 머리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머리는 IQ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는 요즘 너무 이런 것들이 교육공학적으로 이렇게 돼서 뭐 공부 방법론이 어떻고 그런 얘기인데요. 그 약간의 영향력을 주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요. 들리는 게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인간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에 의해서요, 듣고 싶은 것만 들려요. 자, 우리 한국 분들이니까 좀 쉬운 예를 들을게요. 여성들이, 한국에 있는 여성들이 길에 군인들이 많이 다니더라도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냥 관심이 없으니까, 뭐 군대도 안 가고 관심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그다음부터는요, 길에 나가면요, 천재 군인만 걸어 다니는 게 보여요. 근데 진짜 웃기는 일을 알려줄까요? 자기 아이가 제대하는 날 그 군인들이 길바닥에서 없어져 버려. 진짜 웃기는 눈이거든요. 그런 눈을 여러분들도 갖고 있고 여러분들 자식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모든 아이들한테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 귀에는 뭐가 들리냐면요.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것들, 심각한 이야기가 인식되는 애들이 있어요. 들린다니까요. 애들은 무조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보면은 선생님이 재밌는 얘기, 농담하고 하면 깔깔거리고 박수 치면서 하는데 또 심각한 얘기 있으면 다시 고개 떨궈주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뭐 미국에는 이게 크리스천들이 많으니까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앉아 있어도요. 진리가 들리는 사람이 있고요. 예화가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결정 다 했어요. 여러분들 머리는요. 여러분들 머리는 몇 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들었을 때 심각한 내용들이 들린 사람이에요. 재밌는 얘기가 들린 사람이에요. 그 점수 사이가 여러분들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왜 그러면 그런 상태가 될까?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아요. 그 애들이 뭔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요. 뭐 100%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도 90%는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받아요. 네 번째, 자기 통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우리 1월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계획 짜고 대단할 거예요. 그렇죠? 한국에서도요. 1월 달 되면요. 헬스 클럽이요. 넘쳐요. 3월 달 되면 없어요. 왜 그래요? 계획을 짜서요. 그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꿈과 비전의 얘기를 해요. 전 꿈과 비전의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꿈을 괜히 키워봤자요.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은요. 더 낭떠러리로 떨어져요. 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꿈을 주면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계획을 세우면 몇 퍼센트를 하세요? 100% 하면 100점이에요. 반 하면 50점이고요. 여러분들 50점과 100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점수가 여러분들을 결정질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걸 제가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인간관계의 회복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짓고 맞는 거예요. 인간관계 회복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인간은요. 사람을 만나면 미움이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이 생겨요. 하다못해 뭐 부부끼리 만나도요. 일생 싸우다 가는 거거든요. 자, 그 미움이라는 건 누구나 오는 거예요. 그건 악한 것도 아니에요. 저도 뭐 미운 사람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걸 회복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내가 신뢰하는 사람,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허접해 보이는 별 볼일 없는 얘기를 듣더라도 그게 나를 타치해서 변화돼요. 근데 미운 인간들이요, 우리한테 좋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주 뭐 진리의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그건 재앙이에요. 미운 인간이 좋은 얘기를 하면요, 그것이 좋은 얘기인지가 인식되더라도 그 미운 인간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도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운 인간은요, 멀리 있지를 않는 거야. 미운 인간 딱 가까이 있는 거예요. 미운 인간 딱 두 종류예요. 부모하고 교사예요. 그 두 인간들이요, 미움을 준 주제, 거기다 또 좋은 얘기를 해야 되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 환경이 나빠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환경이 나빠서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퍼센트보다 환경 괜찮은데 집에 있는 미운 부모들하고 학교에 있는 미운 교사들 때문에 인생을 정말 많이 놓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진짜 몇 점짜리예요. 여러분들의 그 점수가 여러분들을 결정질 거란 말이에요. 이 다섯 가지가 수용성을 결정짓고 그 수용성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100점 한번 손 들어봐요. 다 100점. 100점이 아니면요. 진짜 고치고 사세요. 이거 안 고치고 살잖아요. 그럼 애들은 어떤 일이 생기는 걸 알려줄게요. 일단 학교에서 공부 못해요. 공부 못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공부 못하는 이유가 당연히 이거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공부 못하는 건요. 별 문제도 아니에요. 또 나중에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회복하지 않잖아요. 그럼 직장 생활도 이것 때문에 제대로 못 살아요. 당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혹시 가정생활에 많은 일들을 다시 지금 점수 매긴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생활도 요 정도 사는 거예요. 마음 깨진 사람은 가정생활도 마음 깨진 만큼 사는 거고요. 인간관계 안 되는 사람은 직장생활도 인간관계 안 되는 만큼까지만 가는 거예요. 이 이상을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명확한 거예요. 수용성을 막는 다섯 가지. 이제 이해됐을 거예요. 전 이 다섯 가지를 고치는 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요. 이 다섯 가지가 뭐냐면요. 전 인격성이에요. 한 인간이 갖고는 본질적인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더 큰 영향력을 주는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A는 지력은 뭐 70점이고 심력은 뭐 60점이고 체력은 뭐 80점이고 자기 관리는 90점이고 인간관계는 뭐 60점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평균을 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평균 낼 수 없다는 거예요.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에는 과학의 법칙이 있어요. 나무 조각으로 엮어놓은 물통이 있는데 이 엮어진 이 물통이 한 조각이라도 부러지면 그 부러진 물통으로 물이 새서 거기까지밖에 못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 60짜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그걸 갖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음악을 잘해요. 그래서 음악으로 엄청나게 모든 걸 올인해서 음악을 잘했어요. 그런데 인간관계가 나빠. 인생 망친 겁니다. 음악 잘하는 인간관계가 깨진 사람이요. 어떻게 살 것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정도면 알잖아요. 인간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전 인격성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한 인간이 자신의 탤런트를 맥시마이즈하는 본질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제가 쭉 결론을 빨리 내렸지만 인생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가장 큰 파워는 이 다섯 가지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제가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좀 더 했어요. 깨진 머리를 고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을 제가 찾았어요. 깨지는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 깨진 몸을 바꾸는 다섯 가지. 깨진 자기의 통제 능력을 가르치는 다섯 가지. 그리고 깨진 인간관계를 바꿀 수 있는 다섯 가지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25가지 커리큘럼을 만들고 이것을 하면 인간 된다. 제가 그렇게 이제 정의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이론을 만들었다고 해서 뭐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진짜인지가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과학자는요. 좋은 이론을 실험해서 증명하기 전까지는 그 얘기를 가지고 남들도 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꼭 25년 전에 이것을 증명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거예요. 그걸 증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과학계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육계로 와서 아까 얘대로 4개 대학의 총장과 두고덕해 교장을 하면서 5요소의 25가지 커리큘럼을 현장에서 제가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진짜 수용성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 정말 인간성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 정말 리비에서 얘기하는 그 물통이 채워져서 정말 자신의 탤런트를 맥시마이즈 시킬 수 있는 거를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왜 20년이나 끌었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교육계에 와서 이 실험을 하려고 전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들도 한국에 살아본 분들은 알 거예요. 한국도요, 교육을 잘해보려고 학교 가면 연구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을 할 때 모집단, 실험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집단을 잘못 택하는 거예요. 뭐냐면 교육을 이렇게 실험을 하는데 잘하는 애들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학교, 좋은 학원이 뭔지 아세요? 시험을 봐서 잘하는 애들을 모아서 해. 그리고 그 나서 걔네들이 서울대학 갔다는 거야. 그걸요. 거기서 잘해서 된 건지, 애들이 잘해서 잘 된 건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대부분 애들이 잘해서 잘 된 거예요. 그런데 내 아들 거기 가면 되는 줄 알고 그 학원에 시험 봐서 붙여서 가고 그런 학교 가면 될 줄 알잖아요. 안 되는 거 여러분들이 뻔히 알잖아요. 이미 그건 실험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은 거예요. 실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제 같은 교육을 하려면 뭘 하더라도 안 되는 인간들을 모아다가 걔네들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1, 2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너레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은. 한 20년 해서 그 안 되는 애들이 되면은 이 교육은 맞는 거고 안 되는 애들이 안 되면 이 교육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제가 20년간 한 거를 한 5분 정도에 몰아서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연길시 중에 1학년 3반, 10개 반 중에 10등 하는 반 아이들이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하려면 제 조건은 딱 하나예요. 다른 학교에서 10시간 공부한다 그래봐요. 그러면 여태까지 아는 방법은 꼴등하니까 남들도 더해서 뭐 푸시를 해가지고 11시간, 12시간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거꾸로요. 야, 10시간을 공부했으면 넌 이제 앞으로 9시간만 공부해. 그리고 1시간을 빼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5차원 교육을 하라는 거야. 그럼 이걸 누가 받아들여? 꼴등하는 녀석을 1시간 덜 공부시켜서 하면 누가 하겠냔 말이에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연기시 중 1학년 3반이 이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3년 후에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마음도 회복되고 미워하는 부모들 덜 미워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꽃다발이 있네요. 아주 좋아지네요. 그죠? 얘네 반이 남들보다 1시간 덜 했는데 3년 후에 얘네들이 10개 반 중에 1등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중국 신문에 이제 이런 일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중국에서는 유명했던 사건이에요. 혹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야, 이렇게 공부 잘하는 방법이 나왔는가 보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전 지금 사람 바꾸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등 됐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 결과가 그랬다는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 시간 줄이려는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그러고 났더니 요 소문이 약간 나서 몽골이라는 나라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는 밝은 미래 종합학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인데 이 학교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 학력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애들이니까 길거리 애들이니까 그럼 뭐 하루에 2시간 공부를 하지 말고 이걸 해라. 그리고 한 1년 반 후에 긴급한 전화가 와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뭐냐면 얘네들이 정부에서 보는 시험에서 일반 학교보다 평균이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큰일 나는 좋은 일인데 교육청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감사장을 들고 나와가지고 지들이 감사를 나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 3일인가를 아주 샅샅이 뒤졌어요. 최은수령이라는 사람인데 이름도 안 잊어버려 그 사람은.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나온 결과 보고서가 이거예요.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것은 배우는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서 그것을 고쳐줄 수 있는 노력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대략 거꾸로 온 거예요. 우리는 이 교육을 해야 된다. 제가 몽골에 가서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97년부터 몽골이 이 교육을 시작했어요. 4년 후에 이게 굉장히 소문이 나고 좋아졌어요. 그 당시 대통령이 바가반디 대통령이라는 분인데 저를 초청했어요. 그리고 요청한 게 뭐냐면 이런 5차원 교육을 하는 대학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대학이 몽골 국제대학이에요. 제가 대통령하고 약속도 있어서 초대 총장으로 한 4년 제가 몽골에 있었고요. 지금 이 학교는 진짜 좋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전주에 아주 시골에 산골에 세인고등학교는 학교를 세우고 공부를 완전히 포기한 애들. 대학 갈 애들이 5%도 안 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을 모아서 3년간 다른 학교에 비해서 3시간 안 시키고 인간 교육만 시켰어요. 3년이 지났어요. 얘네들은 뭐 어떻게 될까 뭐 궁금했지만 인간이 됐는데 그 해 이거 중앙일보 이거 사회면이 아니에요. 일면 전체 문제와 참교육 만세 오창교육 얘기하는 건데 우리 아이들의 92%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 다 갔어요. 또 여러분들 아이고 성적 올라가는 거야. 내가 지금 성적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니까. 난 지금 인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한 20년 이렇게 살았어요. 한 20년 되고 나서 이제 실험이 다 끝나서 그만둬야 되겠다 할 때 2015년도에 카이스트에서 513억을 들어서 국가 미래 전략 보고서를 지금 짜고 있어요. 우리 한국이 살려면 국가 미래 전략이 잘 맞아져야 되고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재 개발이에요. 어떤 인간을 기르냐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한 100여 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2년간 해서 국가 미래 교육 전략 보고서라는 걸 냈어요. 대한민국 국가 미래 교육 전략 보고서예요. 제가 요 파일은 여러분들이 이건 김영사는 출판사에서 나온 거지만 처음부터 계약을 그렇게 했어요. 이게 국가 자산이니까 파일을 그냥 따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까지 여러분들 이제 요 중에 약간의 일부분을 읽어오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걸 왜 읽게 하냐면 여기서 그러면 우리 카이스트가 낸 결론이 뭐냐면 5차원 수용성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20여 년간 해온 이 교육을 이걸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이 미래 교육을 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들을 교육은 이 카이스트 걸 꼭 읽으시라 그런 이유가 원도현 박사 개인이 뭐 이렇게 좋다고 떠들고 다니는 교육이 아니라 이미 국가적인 시스템에서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해외에 이미 아프리카 같은 데는 번역해서 나가 있는 책들이에요. 영어는 돼 있고요. 포르투갈어로 번역돼서 앙골라에서도 좀 쓰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중의 교육의 일부를 요번에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점수 매긴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하고 7번 만날 거예요. 오늘 만났으니까 앞으로 6번 더 만날 건데요. 그 만나는 기간 동안에 그 점수의 변화가 오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저는 좋은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들을 만난 게 아니에요. 좋은 얘기로 인간이 바뀌잖아요. 그럼 안 바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애들 기르려고 지금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죠? 좋은 얘기 하려고 지금 난리를 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뀌어요.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얘기 다 들었어요. 제가 아주 쉬운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오늘 얘기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제 중고등학교 나오고 이렇게 영어를 좀 배우면 한 2만 단어 정도의 단어를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문법도 알아요. 그래머도 이제 안다고요. 여러분들 옆집에 미국 애들 지금 4~5살짜리 보면요. 걔네들 영어 잘해요. 다 알아듣고요. 뭐 그 텔레비 보면서 까르르 뒤로 넘어져요. 우리가 안 들려서 그렇지 걔네들 다 들어요. 근데 걔네들을 연구해 봤더니 걔네들 한 2천 단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문법도 몰라. 그래머라는 건 없어요. 그냥 없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까르까르 영어를 해. 근데 2만 단어의 그래머를 아는 사람 여러분들은 안 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지식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거를 인식 지식이라고 해요. 인식 지식이라는 건요. 머릿속에 이해하고 외우고 그래서 뭐 스쿨하면 학교 뭐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활용 지식이 안 되는 거예요. 활용 지식 2천 단어가요. 인식 지식 2만 단어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면 바뀌어요. 좋은 얘기가 인식 지식으로 있는 한 안 바뀌어요. 그 좋은 이야기가 활용 지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활용 지식으로 바꾸는 메커니즘을 알아야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봐서 알잖아요. 영어를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인식 지식을 활용 지식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 내재적 메커니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요. 6, 7주 저 만나는 동안에 제가 숙제를 해드릴 거거든요. 7주만 고생하면 돼요. 그리고 힘들지만
그 힘든 가운데 그렇게 한 것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킨 걸 보란 말이에요. 좋은 얘기를 몇 개 더 듣는 것이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2만 단어 알아서 영어 못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3만 단어 알면 영어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요, 2만 단어 중에 여태까지 쓰지 못한 대부분의 2만 단어를 2천 단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것이 영어 공부듯이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깨진 마음을 어떻게 고칠 거예요? 여러분들 깨진 몸을 어떻게 고칠 거고, 깨진 이 머리를 어떻게 고칠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진 자기 통제 능력을 어떻게 기를 거고, 미워하는 다른 사람이 미워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고칠 거란 말이에요. 좋은 얘기를 들어서 고칠 수 있어요? 어쨌든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건지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진짜 미안해요. 한국에 있는 분들 지금 12시에 못 자고, 중국도 못 자고, 아프리카는 뭐 하려고 지금 원숭이하고 놀 텐데 여기 와서 이러고 앉아있고. 근데 저분들이 왜 오늘 이러고 있을까? 저분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난 단 한 가지라고 봐요. 변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볼게요. 카페 가면 5차원 전면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가면 5차원 교육을 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8기까지 있는데 부모 교육해서 제가 부모들 해가지고 10기까지 하고 오늘 미국에 포럼 밀기란을 했어요. 과제를 올린 사람들은 여기 와서 저 갈 수가 있어요. 이 과제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과제가 있으면 이 시스템이 있어요. 나는 뭐가 변화됐다. 개인적인 변화가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난 이런 결단들을 하겠다. 뭐 이런 것도 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틀들이 있어요. 이렇게 과제들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과제는 왜 내는가? 뭐 숙제하려고 내는 게 아니야. 내가 변화됐는지 안 변화됐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건 저를 위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인생에 있어서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변해진 걸 보란 말이에요. 다음 주부터 이 5가지 중에 하나씩 변화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가서 변화시켜보고 또 이렇게 변화해봐서 여러분들이 요 7주 동안에 변화가 되시면 진짜 5차원 교육을 그때부터 하시고요. 7주 동안에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변화가 안 되는 것들을 좋은 얘기 들을 하여튼 저희가 없어요. 과제는요, 한 5분짜리 동영상을 올려줄 거예요. 그럼 그 동영상을 보시고요. 동영상을 이렇게 보시고 나면 댓글창이 있어요. 댓글창에 객관화, 주관화를 적는 거예요. 이게 왜 적냐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의 상태를 제가 이렇게 체크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내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뭘 수월하게 하는 거는 그걸 통해서 뭘 되게 하려는 의도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지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객관화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쉬운 거예요. 동영상을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객관화는 요 말은 이제 안 써도 돼요. 근데 내용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원동현 박사는 이렇게 가로에 있지만 원동현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이걸 쓰는 거예요. 요 내용을 쓰는 거예요. 원동현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 내에게. 그렇죠? 주관하는 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로 이거 뭐 쓰진 않아도 나는 원동현 박사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쓰는 거예요. 이 2가지를 왜 쓰는지 알려줄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를 바꾸려고 그러는 건데요. 이거 뭐예요? 2번은 다 달라야 돼요. 다 여러분들 생각이 다르니까요. 근데 1번은 똑같아야 돼요. 왜 똑같아야 되냐면 제가 얘기한 건 단 몇 개가 안 돼요. 핵심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요. 이 동영상에 보면 객관화, 주관화가 지금 쫙 붙어 있어요. 뭐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들었는데 보면은 객관화가 다 달라. 나는 억울하다니까. 내가 기껏 얘기를 해놨더니 객관한 내 얘기를 적으려는데 내 얘기를 적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려니까 진짜로요. 어떻게 내 얘기를 듣고 그렇게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얘기하면 내가 얘기한 걸 얘기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들어요. 그래서 자식하고도 싸움이 나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 와서 엄마 A라는 일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어,
B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그렇게 이렇게. 애가 화가 나요. 엄마, B가 뭐야? 나 A 때문에 힘들다니까. 그 엄마가 다시 해봐.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C 때문에 힘들었구나. 혹시 여러분들 지금 자식하고요. 지금 문제 상당 부분이 지금 얘기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거 안 바꾸면요. 자식하고요. 인생 사는데 진짜 골머리 아파요. 그거 하나라도 바꾸면요.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해져요. 내가 써오르게 하는 거는 잘 쓰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망가져 있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카이스트 국가미래 전략 보고서를 우리가 줄 거예요. 다운받으세요. 프린트 해가지고 보세요. 그 중에 21조에서 66조까지 보면 뭐야? 거기에는 객관화하면 이거 오차나구나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국가 미래 전략을 이렇게 썼어? 이거 엉터리 아니야? 괜찮아요. 주관하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를 써서 아까 카페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동영상은 동영상 밑에 댓글로 올리고 카이스트 국가미래 전략 보고서는 객관화 주관화 해서 카페에다가 과제 올리는 데 가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